우리 동네 법률 상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동네 법률 상담 진행을 맡은 박대규입니다. 6년째 저희 아파트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지역 6만 인구의 테크노 폴리스 아파트 연합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대표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아직 대표직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정이 뭘까요? 자, 그럼 저와 법률 상담할 우리 동네 변호사 박태원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웃 주민 여러분. 저 하나리움 104동에서 살고 있고 육아업사무소 뒤에 사무실을 내고 있는 박태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법적 지식을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가장 큰 이슈이자 문제점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3,000세대 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예, 우리 주민들 주거권이 걸린 문제이고, 저도 하나리움 살고 있고 제 친척 또 친구들도 아주 많은 숫자가 하나리움하고 남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도 여러 건이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역에 아파트 많은 분들이 보낸 질문입니다. 건설 임대 사기꾼 새끼들한테 벗어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리움 아파트는 지금 부도난 상황이 확실하게 맞는가요? 건설사 측은 행정상 부도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6달 이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임대주택법이 정한 부도가 맞습니다. 법적 부도가 확실하고 달성군에서도 부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행정상 부도라는 그런 말 없습니다. 부도가 확실합니다. 네. 부도가 확실한 게 맞죠. 건설사 측에서 뭐 행정상 부도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겠네요. 예, 행정상 부도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부도 시 분양 조건이 틀려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분양 전환은 우리 주민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막 어쩌고 저쩌고 뭐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대 주만 무주택이면 되느냐, 전 세대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하나리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도 의미가 없고, 뭐 유주택이냐 무주택이냐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는 전부 분양 전환을 해주게 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주택이든 무주택이든 전부 분양 전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무조건 집을 다 분양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상에 명기가 안 돼 있어도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고 임차인이면은 가능한데,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너 여기 안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스 요금을 내는 거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증빙 자료는 좀 챙겨두는 게 만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또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라는 증빙 자료는 좀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현재 입주민들 중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한 세대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우선 전세로 살고 있는 입주민들도 역시 임차인이니까 아파트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증보험 가입한 분들의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네. 이분들이 아파트를 받으면 1억 2천만 원 더하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우리은행 건저당 설정된 거 그거 6,300만 원. 그래서 1억 2천만 원하고 6,300만 원을 더하면 1억 8,300만 원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1억 8,300만 원의 돈이 내가 물어야 되는 셈이 되죠. 네네. 그런데 분양전환 금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1억 8,300에서 1억 3,500을 빼면은 4,800만 원을 더 준 셈이 되는 거죠. 네네. 요 4,800만 원에 대해서는 허그가 책임을 질 겁니다. 네. 네, 허그 얘기가 자기들한테 보증보험이 가입된 보증금이나 아니면 가맹약정금 준 거, 네네. 그거는 자기들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계약금 준 거, 그거는 지들이 받은 돈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구건설한테 쏘가서 준 거니까 그거는 책임 못 지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계약금을 주진 않았죠. 네네. 보증금만 준 거죠. 따라서 허그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분양전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그가 책임을 집니다. 안심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그에 가입을 안 했다. 네네. 그런데 그 우리은행 주택기금 그 건저당을 내가 따놓으면서 돈을 결국 4,800돈이나 더 주게 돼버렸다. 네. 이분들은 지구건설을 상대로 4,800만 원 더 준 거를 토해내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구정건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공실 세대들, 우리 하나리움에도 많이 있고 전라도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공실 세대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회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네요. 예, 당연히 있고 공실 세대가 상당히 많아서 뭐 회수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잔금까지 완납했지만 기금은 지구건설 이름으로 그대로 있고 등기를 못 친 세대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 잔금까지 다 돈을 줬어요. 그런데 지구건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깡통 회사죠. 네. 지구건설한테 돈 받을 방법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실 경매 참가하는 것밖에 없어서 일단 아파트 가져오셔야 됩니다. 즉 등기 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등기를 쳐야 되는데 등기를 치면은 국민주택기금 6,300만 원 건저당 그거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끌어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1억 3,500만 원
잔금까지 줬는 데다가 네. 새로 6,300만 원 우리은행 건재당 채무까지 끌어안게 되면은 돈을 이제 훨씬 더 주게 되는 거죠. 1억 8천 1억 9,800이나 예. 엄청나게 주는- 돈을 주고 있네요. 예, 그런 셈이 되죠. 결국 이게 이 가맹약정금하고 계약금 준 것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가맹약정금 때문에 돈을 더 주게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허그에서 그거는 책임을 져줍니다. 네, 네. 문제는 계약금 1,300만 원 더 준 거 요거 돌려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예, 이거는 일단 지구건설을 피고 일로 하고, 네. 이 돈이 근데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무궁화 신탁으로 들어갔어요. 네. 무궁화 신탁이 처분 신탁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추가로 나중에 돈을 더 물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자금을 관리해 줘야 되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지구건설에 줘버려 가지고 그 지구건설 관계자들이 이 돈을 흥청망청 쓰도록 방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궁화 신탁을 상대로 피고 2로 해가지고 역시 소송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무궁화 신탁한테도 승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궁화 신탁한테 받거나 아니면은 지구건설의 공실 아파트 경매에 참가해서 받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예. 5번째 질문이 있는데 방금 4번째 질문하고 겹쳐지는 것 같네요. 5번째 질문은 계약금을 주고 기금을 따고 등기 친 세대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은 방금 3번, 4번 질문에 요 내용이 다 있는 것 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더 주게 되는 게 가맹약정금이라는 거하고 계약금 때문인데, 가맹약정금 부분에 대해서는 허그에서 돈을 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궁화 신탁과 지구건설을 상대로 소송해서 받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이 다시 찬찬히 보니까 6번 또 계약금을 주고 소송하지 않고 기금은 따안고 등기 친 세대는 허그 쪽에 일부 상환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 내용도 벌써 그렇죠. 말씀을 한 거고, 예. 7번에도 지금 기금을 안 따고 잔금도 안 주고 있지만 계약금은 주고 매매 계약서를 쓴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예,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첫째, 매매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죠. 네네. 등기 의무자인 지구건설이 등기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내부 갈등에다가 부도에다가 이 사람들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 줄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 등기 소송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등기 소송 하면은 계약서까지 썼으니까 당연히 승소하겠죠. 네네. 승소하지만 국민주택기금 6,300만 원을 떠안게 되니까 돈을 더 준 셈이 되죠. 네네. 그래서 가맹약정금 때문에 돈을 더 준 부분은 허그가 책임져 줄 거고, 계약금 때문에 돈을 더 준 부분은 똑같이 지구건설과 무궁화 신탁을 상대로 소송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8번 또 부도난 건설사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지금 뭐 무궁화 신탁 쪽으로 해서 받아도 되고, 허그 쪽에서는 일부분은 돌려주고, 또 나머지는 경매 들어갔을 때 배당금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 못 돌려받지는 않네요. 그죠? 그렇죠. 무궁화 신탁 상대로 소송에서도 승소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지구건설이 부도가 났지만
지구건설 명의로 되어 있는 공실 세대가 우리 육아 하나리움 외에 전라도 하나리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참가하면은 돈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번에 보면은 계약금, 잔금 등 모든 돈을 무궁화 신탁에게 입금했는데 무궁화 신탁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무궁화 신탁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죠. 이 계약금 같은 거를 즉시 지구종근에 줘서 지구종근이 이 돈을 유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무궁화 신탁이 방조를 했죠. 무궁화 신탁 책임져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10번에 부도가 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기에 살고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도가 났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자동적으로 넘어올 수 있나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기 하나리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 주민들은 모두 다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부도 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등기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6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 6달이면은 내년 2월 달쯤 되겠네요. 7월 23일 부도 확정이니까 내년 1월 23일 날. 아, 1월 23일이네요. 예. 그때 우리는 이제 분양전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고 나면은 달성군은 분양가 감정을 다시 합니다. 아, 네. 분양전환 승인이 나면은 지구건설은 넉 달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에도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협조해줄 인간들이 아니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도가 나서 새로 분양전환 승인이 됐다. 그런데 등기에 협조해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등기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하기는. 그래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우리 주민이 하는데 6달 걸리고 또 분양전환 후에 지구종근이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까지 또 넉 달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후에 우리가 이제 소유권 등기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유권 등기 소송 했을 때 결과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승소하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태원 변호사님과 저희 주변에 생긴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박태원 변호사님께서 시원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자, 박태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10억짜리 원룸 건물을 사면서 건저당 잡히고 젊은 임차인들한테 보증금 받아먹고 10억짜리 건물인데 한 20억 정도 건저당도 잡고 보증금도 받고 이래 한 다음에 그 원룸 건물을 훅 날려버리는 소위 말해서 깡통 전세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 자들은 사기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실형 나옵니다. 실형. 그런데 하나건설이 했는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증금 받아먹고 가맹약정금 받아먹고 깡통 회사한테 이걸 넘겨가지고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하나건설도 나쁘고 지구건설도 나쁘고 무궁화신탁도 나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도록 같이 움직여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아파트뿐 아니라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이자 전국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과 함께
수년간 싸워 법까지 개정해서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은 막았지만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인 저희 지역 아파트 일은 현재 지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을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동네 변호사 박태원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꼭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달성군 라디오 방송 달방 나방을 많이 홍보해 주세요. 우리 동네 법률 상담 달방 나방 방송은요, 언제든 여러분의 어려운 법률 상담을 무료로 쉽게 풀이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우리 동네 법률 상담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저희와 조금 다른 남의 오네트 상황을 상담할까 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